자, 우리의 수준에 맞게 또 증시 상황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뭐 지수를 보니까 대략 한 1%는 조금 안 됐고 그래도 한 코스피 기준 0.7% 넘게 그리고 코스닥도 0.8% 가까이 이렇게 오른 괜찮은 특별히 뭐 부침이 많지 않았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뭐 국제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뭐 WTI 기준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80달러대에 진입하는 등 인플레이션 심리 완화 뭐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유가 부분은 어제 제가 뭐 방송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보셨을 것 같고요. 그 코스피는 8포인트 상승하면서 2,480포인트대로 출발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를 시작했고 또 외국인은 특히 선물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유입이 흐름이 7거래일째 연속이 된 상황이고요. 금주 오늘 빼고 전일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1조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뭐 과거에 샀던 거 치면은 판거 대금을 뭐 생각한다면은 1조 2천억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꾸준하게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외국인은 그리고 기관들이 각각 코스피를 1,000억 원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보험 그리고 의료종밀, 화학, 철강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운수장비나 전기가스, 종이목재, 유통업 등의 업종이 약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매파적 발언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금리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성장주 전반에 온기가 좀 확산된 분위기였고요. 11시를 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장중에 1,297원대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대 보니까 외국인 코스피도 1,700억 규모까지 순매수가 이어졌고 기관도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 1,300원대 정도 순매수가 또 이어졌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2,500 언저리까지 상승세가 계속 보였는데 사실 좀 재미없게 계속 그냥 쭉 이렇게 가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변동성이 없었던 시장인데 2시경부터 다소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잠깐 짧게 조정세가 나오면서 2,500포인트에 대한 시장 경계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별다른 변동성이 크게 없이 네. 종가는 2,490포인트로 코스피가 안착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세였고요. 특히 이 금주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대만 증시가 장중에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한 게 특징이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오늘 대만 가권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보였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컸던 종목들, 어제도 이 시간대에 제가 공매도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전일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예컨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공매도 비중이 과거에 이제 최근에 20% 육박했던 종목인데 장중에 급등세가 나왔고요. 전일 언급드렸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어서 최근에는 공매도 비중이 좀 컸던 종목들의 쇼커버링 급반등이 나오는 게 좀 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미국 물가 지표는 언제쯤 나오나요? 그게 엄청 중요할 것 같네요, 보니까. 다음 주로 알고 있고요. 10일경 전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9.1에서 떨어지나 마나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그 헤드라인 수치는 9.1보다 좀 떨어질 걸로 보이는 것 같고 네네네. 한 8.8 정도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어 CPI는 조금 올라갈 거로 보여요. 아, 네. 그 코어에 그 유가나 그런 게 포함이 안 되나요? 네, 어떤가요? 그렇죠. 신명품하고 아마 제외한 게 코어였던가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 수치가 빠지고요. 네. 코어 수치가 빠지지 않고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좋게 나오는 거는 시장이 오히려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코어 CPI가 떨어진다는 것은 인플레가 좀 잡히는 신호인데, 네. 그죠. 헤드라인 수치가 조금 떨어진 거는 인플레가 좀 잡힌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코어 CPI가 조금 안 빠지고 좀 견뎌준다는 거는 경제가 좋다는 건가요? 경제가 네. 이제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고 그래도 경기가 좀 버텨주고 있다는 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오히려 그걸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표는 나와 봐야 되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벤트 아까 뭐 저 다음 주에 있을 물가 얘기도 해줬습니다만 또 고용도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한국 시간 오늘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요. 이전치가 37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전망치가 25만 명이니까 비농업 고용 지수가 다소 조금 둔화되는 거죠. 전망치를 또 하회를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또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니까 이 전망치에 비슷하게 나올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안 좋게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계속 될까
거라고 좀 어떻게 보나요? 시장이 어떤가요? 어떤 게 2분기 마이너스? 지금 미국 그 경제 성장이요. 그러니까 두번 GDP 연속으로 마이너스 같은 했잖아요. 경우. 예, 예. 그죠? 예. 기술적으로는 침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침체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나운스할 수 있는 기관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침체 구간은 당연히 이제 GDP가 2개 분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업률도 이번에 아마 8월에 발표되는 실업률도 3.6% 정도로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상당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직은 그 부분에서 좀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둔화가 되는 건 맞고요. 조금 더 경계를 하고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완전히 뭐 침체로 갔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신용잔고도 굉장히 영향을 좀 줄 텐데 이 추이도 좀 보고 오셨군요. 네, 오랜만에 또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시그널랩 리서치라는 쪽에서 이제 이 자료를 좀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따와 봤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위쪽 부분이 이제 이게 코스피 신용잔고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신용잔고 전체 금액입니다. 많이 빠졌다가 살짝 들어올리는 분위기인데요. 그 다음에 밴드가 보이시죠? 선으로 보이는 밴드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저기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선이 보이는데요. 저 선이 이제 전체의 그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인데 밴드의 어느 정도 하단에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은 신용잔고가 9조 7,830억 원대,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0.52%인데 신용 비율이 상단은 0.6% 그리고 중간이 0.5% 그리고 하단이 0.5%가 하단이니까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가 신용잔고 비율이 0.52%니까 밴드 하단에 있어서 아주 이제 뭐 급하게 매물이 튀어나오거나 이럴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거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표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은 다음 표가 이제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대비 이제 신용잔고 비율인데 역시나 노란 부분이 신용잔고 전체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선을 이제 보시면은 결국은 코스닥도 신용잔고가 8조 9,083억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2.39%, 신용잔고 밴드 상단은 2.79, 중간이 2.54, 하단이 2.29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대비 2.39 정도라면은 밴드 하단 쪽에 그래도 속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신용잔고는 지난주 대비 이번 주가 1,8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신용잔고가 지난주 대비 1,900억 정도 증가하면서 다소 조금은 투심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는 밴드로 봤을 때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은 편에서 네. 다소 좀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신용잔고가 이렇게 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땡겨서 사자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용잔고가 저만큼 이제 낮다는 거는 그만큼 털릴 물건들이 다 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급하게 지금 보면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 표를 보면 아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표를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는 완전 밴드 상단까지 치솟았잖아요. 네네. 뚫고 갈 정도로 저렇게 6월달 정도는 저렇게. 근데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네. 반대매매 나오고 막 난리가 쳤는데 약간 저 부분들이 많이 털리면서 이 밴드 하단까지 빠져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크게 어떤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매물이 나오기가 아직은 조금 그렇진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털릴 사람들은 6월에 이미 거의 많이 털렸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때 시가총액 급한 대비 신용잔고가 네. 너무 높았던 밴드 상단까지 가가지고 네네. 그때 주가가 한번 흔들리면서 네네. 매물이 많이 투매가 나왔다 볼 수 네.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어느 정도 상승장이니까 뭐 매물 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죠? 사실은. 네. 뭐 시장이라는 게 언제든지 이제 뭐, 또 뭐 그쵸. 예 하락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총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낮게 형성돼 있다는 거는 네. 뭐 과거만큼 그렇게 아주 투매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네. 않을 가능성은 높겠죠. 변동성이 좀 적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꽤 많이 날른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네.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보고서를 냈는데 예, 특히 이제 국내 대형 바이오주들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유의미하게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예, 하반기에 또한 대형 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은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매우 이제 매분기 또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하반기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뭐 사공장도 이제 4분기부터인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CMO 매출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스카이 코비온 모멘텀으로 이제 중장기 실적 모멘텀도 여전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그 신한금융투자 레포트 중에서 좀 발췌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연초 이후에 헬스케어의 기관 및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인데 잘 보시면 5월달 이후부터 기관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특히 헬스케어 관련된 기관 누적 순매수가 5월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6월달에 확 올라가기 시작하죠. 외국인도 추세적으로 5월달 이후에 누적 순매수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6월달 이후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 제약 바이오 지수, 이게 지수죠.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지수와 12개월 선행 EPS 추인데 EPS하고 이 지수,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빠진 이후에 EPS가 갭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메우려면은 EPS가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지수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EPS 부분은 하반기에 좀 긍정적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EPS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수가 저 EPS에 맞게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게 맞겠죠. 갭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신한금융투자가 이런 리포트를 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은 여전히 인플레 관련해서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많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몸이 아프면 어쨌든 병원이나 이런 쪽에 약은 사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이라고 표시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로 주가 반등도 조금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거 이야기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기술 이전이나 학회 같은 또 모멘텀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임상 관련된 데이터 발표가 하반기에 연이은 학회를 통해서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8월, 6월에서 9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폐암 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9월에는 6일에서 9일까지 월드 ADC 2022 그리고 9일에서 13일까지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 2022 그리고 9월 13일에서 16일까지 또 개최되는 AACR 췌장암 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11월 8일에서 12일까지 개최되는 면역항암 학회 그리고 12월 6일에서 10일까지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 그리고 12월 10일에서 13일까지 미국 혈액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여기 학회들에게 유한양행이나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HLB, 매드팩토, 지시셀 등 대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임상 결과가 성과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들이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기술 이전 모멘텀의 부각도 하반기에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상반기보다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국내의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약 5천억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서 공모에 착수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5천억 정도의 조성을 시작으로 향후에 이제 1조 원까지 확대할 이야기인데 대부분 이제 국산 신약이 글로벌로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려면은 후기 임상에 대한 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메가 펀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제 이 같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펀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 1조라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국내에서 이제 펀드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걸 공부를 하겠죠. 그럼 그 돈을 그러면 이제 뭐 바이오 연구에 뭐 쓰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겠죠. 네. 예, 집중적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네. 그 정프로님은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펀드 조성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이렇게 같이 합쳐서 아마 그렇게 펀드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바이오는 저는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몇몇 종목들이 뭐 거의 10% 안팎으로 엄청 갔어요. 예. 혹시 가지신 종목들이십니까? 갖고 있는 종목도 조금 10% 올랐다고요? 잠깐만 10%까지는 아닌데 오. 예, 그렇게 갔죠.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거 좀 유명한 또 종목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렇습니까? 6개월 만에, 네. 네. 야, 역시 바이오는 한 방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막 학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약을 만들었다 또는 거의 만들었다 하면은 그게 이제 주가를 팍 움직이고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거군요. 그게. 만약에 뭔가 검증이 된 자료가 나오면 이제 기술 이전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매출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약 만들어서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이제 임상, 네. 1상 혹은 뭐 2상, 3상 요 정도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세게 가는 게 있고 요런 이제 그 학회들 있잖아요. 네네네. 학회들이 열릴 때 의미 있는 어떤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게 이제 나가면 그럴 때 또 한 번씩 세게 달리거든요. 그럼 또 이제 뭐 글로벌 파마가 와가지고 야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럴 수도 뭐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우리가 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네네네. 있고요. 보통 3상까지 가는 게 극히 드물고 1상, 2상 정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니까 네. 돈들이 많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도 매출도 좋아지고 돈도 들어오니까 재무 구조도 좋아지는 뭐 그런 느낌을 할 수 있어요. 확실히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섹터군요. 이거. 네, 이제 앞으로 달릴 일이 남았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바이오 중에도 또 그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결국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 지금 5월 중순 이후 미국 쪽에서 6,600명 정도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 미국 그 FDA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게 지네오스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게 1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5만 분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하루였는데 글쎄요, 원숭이 두창은 뭐 과거 다른 것들 대비 아주 뭐 겁나거나 이렇게 좀 느껴지지는 아직은 않는데 아무튼 그렇죠, 뭐 테마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걸리면 진짜 피부가 진짜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거. 아, 너무 공포심 조장하지 마시고. 네. 콤포. 예, 근데 사진이 인터넷 보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나저나 뭐 이따 혹시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후성 얘기가 혹시 있나요 오늘? 이제 얼핏 봐서 없는데. 네, 후성은 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저것저 이제 분할 이슈가 있었죠. 네, 후성 글로벌? 네네, 후성 이라는- 글로벌. 예, 그래서 네. 뭐 후성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시가총액이 1조 5천 원인가 되나요? 뭐 그런 분위기인데 네. 후성 글로벌이 이제 1조 원 정도 뭐 평가가 된다고 말은 들립니다. 그걸 이제 떼서 이제 실질적인 그 알짜 사업부를 떼서 상장하겠다고 나오니까 네, 시총이 지금 네. 제가 보니까 1.5조네요. 1.5조네요. 네, 네, 1조 5천억.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악재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한 14% 가까이 13.6%가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회사를 빼서 상장시킨다는 것 때문에 아마 영향을 좀 받은 후성 거죠. 글로벌이 좀 알맹이에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워낙 이제 채팅창에 글들이 많으셔갖고. 후성 때문에요. 야, 확실히 요즘 그 역시 뭐 물적 분할 뭐 이렇게 좀 뭐죠? 뭐 그건 뭐 분할 이슈가 결국은 최근에 계속 악재로 작용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역시 오늘 좀 수급이 좀 있었습니까? 네, 뭐 역시 이제 태양광으로 본다면 그 폴리실리콘 가격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보이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가격을 계속 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가격 규제 예상도 있긴 하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빌드백 베러 이 BBB 법안 관련된 통과 가능성도 여기에 있는데 결국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 가능성은 폴리실리콘 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 부양안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미국 현지에서도 그 입장 표명이 없이 이제 퀴를 쥐고 있던 마지막 안티 의원이 있는데 안티를 했던 의원 이름이 이제 커스틴 시네마라는 그 여자 의원이 있는데요. 이 상원 의원이 이번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린 부양안이 통과를 이제 목전에 뒀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시네마 의원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제 그녀가 반대했던 일부 부유한 헤지펀드 매니저나 사모펀드 경영진에 대한 세금 인상을 철회 그리고 기업에 대한 15% 세금 구조 변경, 그리고 가문 보건 지원금 포함안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얻어내니까 이 커스틴 시네마라는 상원 의원이 이제 동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처음 등장한 그린 뉴딜 규모가 9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부양안이 3,690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규모 자체도 크고요. 그때 당시에 풍력과 태양광 쪽의 설치 단가가 지금 그때 당시 대비 지금이 절반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양한 규모도 워낙 큰데다가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단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가 좀 크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죠? 지금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네네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나서면서 얼마 전에 이제 OCI가 한번 급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 OCI는 급락하고 하나솔루션은 셀 모듈 쪽은 오히려 원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격이 그때 거꾸로 급등했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래도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4분기에는 폴리실리콘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가격 상승세가 조금 잡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아직까지 워낙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대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번에 이 법안을 통해서 그린 부양안 통해서 설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이니까 수요가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떻게 잡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느 섹터로 가봅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철강금속, 뭐 비철금속 쪽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 뭐 판매량은 조금 지난해에 대비해서 감소를 했지만 그 런던 금속거래소 아연 분기 평균 가격이 상승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연 벤치마크 재련 수수료 이게 TC라고 하는데 보통 고려아연이나 뭐 이런 철강 제강 쪽은 대부분 다 TC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수료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승세가 있으면서 굉장히 괜찮았다 이게 볼 수 있고요. 아, 재련 수수료를 TC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야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그리고 환율 상승도 되면서 되게 좋은 수익성을 고려하는 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1조 원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 확보도 주력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실제 그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아연 현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2.27%나 상승하면서 톤당 3,431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고공행진을 계속 달리던 아연 가격이 5월 말 고점으로 약간 빠지는 추세였는데 7월 15일 기점으로 재차 상승세가 계속 나타났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오늘 고려아연이나 뭐 대한금속, 티플렉스, 영풍, 풍산 이런 비철금속 쪽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강관업체, 우리가 이제 세아제강을 표현한 강관업체에 관련된 쪽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이게 WTI 송유관 가격과 강관주 관련된 주가 흐름인데 그거 말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유종관 롤마진 추이도 이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은 그 6월에 이제 댈러스 연준 설문에서 그 다음 표 내려주시면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약 89%가 미국 쪽에 강관 관련된 그 부분이 쇼티지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북미 같은 경우에 리그 카운트, 그러니까 이제 그 정유를 파는 이제 파이프로 보시면 되는데 리그 카운트가 계속 어쨌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 표 밑에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미국의 북미의 리그 카운트와 미국의 이제 OCTG는 이제 송유관 파이프이거든요. 네. 그 가격을 보시면은 계속 이제 OCTG 가격이 송유관 파이프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영어로 조그맣게 보이시는데 그게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그린 법안 쪽에 들어가는 게 언급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그 언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될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축을 많이 할 거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 강관 출하 및 그 ASP 평균 단가 추이인데 이 ASP도 출하가 늘어나면서 ASP까지도 평균 단가도 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ASP는 뭔가요?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단가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하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평균 단가도 올라가죠. 네. 그리고 에버리지 세일 프라이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 보시면은 네. 강관 마진 스프레드 추이도 이 마이너스였다가 톤당 달러로 이제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완전히 틀어서는 보이죠? 바를 보시면 오른쪽에 바를 보시면은 그 마진 스프레드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관 업체가 되게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세아제강 이 이제 2분기 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좋아진다. 그리고 내수 강관 스프레드도 1분기 대비 확대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용 강관도 환율 상승 영향 때문에 그리고 스프레드도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던 그린 부양안이 되면서 어쨌든 3분기 미국의 에너지용 이 수요도 상당히 견조하면서 높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중반부터 저가 열연 소재 투입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가 소재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확대되겠죠. 그래서 네. 세아제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도 유럽 쪽으로 LNG를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셰일가스나 이런 쪽에서 그 LNG 터미널, 그러니까 그 해안 쪽으로 돼 있는 터미널 쪽으로 그걸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파이프가 이제 필요하겠죠. 파이프를 이제 쭉 네. 깔아야 되죠. 그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 과거에 세아제강 그룹이 예전에 호주였나요? 어디에다가 한 7조 원대에 캐나다였는데 어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조 원 규모의 그 수출 계약을 했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네. 실조? 네, 오. 그러니까 미주 북미 쪽에 아마 세아제강의 수출 관련된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쳐진다는 점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이 움직이고 있고 또 뭐 고려아연이나 동양철관, 뭐 대한금속, 뭐 동국제강 이런 쪽도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아제강, 동국제강 이런 애들이 퀀트로 뽑으면 늘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저평가 앤드 뭐 성장인데, 근데 이제 그냥 성장 모멘텀 좀 붙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그 기존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는 섹터이고 제 영원한 친구들이거든요. 네. 세아자금과 동국제강 그렇죠. 뭐 PBR로 보면 뭐 늘 영원하면 0.2, 그렇죠. 0.3, 뭐 우리 PBR로 계속 친구들, 그렇게 네. 가는데 수출 관련된 이런 큰 모멘텀이 생긴다고 한다면 가장 한번 컨텀서블 그치. 할 수 있죠. 그렇지. 네. 자, 제강 관련돼서 파이프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2차 전지. 네. 네,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네, 이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미국 내 전기차 관련된 금융 지원과 세제 개편안에서 약간 또 변수가 하나 작용했습니다. 이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고 지원 등에 대한 각종 혜택 공유를 금지하겠다는 입장. 이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에서는 어쨌든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 비중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SDI 뭐 SK 이노베이션, 뭐 캠시스, MS 오토텍, 뭐 에코프로는 오늘 급등했고요. SK 뭐 아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DA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좀 주가가 보였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까 초두에 공매도 비중이 최근에 20%까지 육박했던 종목이라 플러스 최근에 12%. 이제 예, 와우. 숏커버링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들이 와. 한 번씩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그 배터리 합작사를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면서 9월달 내달에 첫 삽을 뜰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아니, 에코프로 이 친구는 한 달 반 만에 또 더블이 됐네요 이게. 네. 신기하다. 이 이제 문건이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이거 네. 보시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시죠. 예, 예, 영어는 예.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스페셜 컨디션. 네, 한 번에 들어오시죠. 이게 뭐냐면은 런치. 네, 이게 런치 잘 보셨습니다. 런치 이게 보여요. 뭐냐면 그 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사 미국 현지에 야츠 건설이라는 회사가 여기를 이제 공사를 하는 쪽인데요. 네. 야츠 건설이 이 런치 서비스에 대한 이 공문을 띄운 거예요. 9월 달부터 런치 서비스를 받을 그 회사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공문을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야츠 건설이 현지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 당의 시공사잖아요. 예를 들면 그 해당 배터리 공장을 짓는. 근데 9월 달부터 점심을 제공해줄 업체를 찾는다라고 공문을 띄운 거예요. 아, 공사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9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걸 이걸 네.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야츠 건설이 그 해당 플랜트를 짓는 건설사고 그 건설사가 공문을 띄운 게 9월 달부터 런치 서비스를 해줄 업체를 찾는다고 공문을 띄운 거예요. 심지어 일주일에 7일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겠다는 거예요. 오. 7 days a week.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사가 연말쯤에 착공할 것으로 시장이 생각했거든요. 밤새도록 아니면 일하겠네. 좀 늦어지면 다음 해 초 이렇게 봤는데 이게 런치 서비스를 9월 달부터 받겠다라고 공문을 띄워버렸으니까 3개월 정도 앞당겨서 이제 다음 달에 첫 삽 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도 오늘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뭐랄까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리에서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후성이 여전히 뭐 채팅창 거의 꽉 채우고 있어서 잠깐만 좀 뭐 뉴스 나온 것만 한두 개 정도 전해드리면 후성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후성 글로벌의 IPO를 추진한다. 이런 건 이제 이미 뭐 뉴스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 내년 하반기에 코스피 입성이 목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분야 쪽으로 이제 보폭을 점점 뭐 넓힌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좀 나오고 있는데 후성은 그동안 그 소재 쪽에 굉장히 또 각광을 받던 그런 회사였죠. 네. 그래서 뭐 비슷한 경쟁사라고 할까요? 뭐 몇 개 그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후성도 꽤 아마 그 소재들 업체 가운데서는 뭐 각광받는 그런 업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새로운 자회사 물적 분할 그리고 이제 IPO 요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조금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진대요, 저 보니까. 예. 예. 지금 뭐 후성 글로벌의 전년도 매출액 보니까 696억 원, 영업이익이 한 120억 원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예상 기업 가치를 한 1조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업이익이 120억인데 기업 가치가 1조라고요? 성장이 엄청나가 봐요. 뭐 성장성을 아마 네.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만약 기업 가치 1조라고 하면 지금 후성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인데 그렇죠. 그럼 예. 꽤 큰 금액이 아마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런 물적 분할 이후에 분할 상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좀 나오긴 나왔는데 구체적인 뭐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서 뭐 그 전에 이렇게 상장을 완료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제가 들어갈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후성 이야기 잠시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섹터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던 화학 섹터가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신재생 쪽에 태양광 쪽 움직였던 거 말씀드렸지만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화학 섹터도 오늘 움직이는데 역시 이제 유가가 급락에 따른 뭐 개선,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업황은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화학의 대표 기초 유분이 이제 에틸렌의 단순 납사 대비 스프레드가 톤당 $70 정도 기록하면서 7월달 진입 이후에 톤당 $100 아래를 지속적으로 시현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그 에틸렌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도 좀 실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SK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보면은 2008년과 12년, 2020년 이렇게 코로나 당시와 아주 유사한 저점 레벨까지 이 스프레드가 확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업황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인 것 같고 수요 둔화발 수익성 부진 여파 때문에 뭐 글로벌 크래커들도 계속적으로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과 인도 등의 주요 업체 가동률도 2분기에 80% 중후반까지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률을 또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면은 뭐 업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들면서 이제 개선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3분기 추이를 다시 한번 좀 추정을 해보니까 3분기 시장 컨센도 소폭 다시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아마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LG 롯데케미칼이 네. 2분기 실적이 적자 발표가 난 걸로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컨센이 흑자가 컨센이었거든요. 한 2, 300억대 정도 흑자로 컨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적자 발표를 또 한 것 같은데요. 롯데케미컬. 네네.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화학 섹터들이 컨센이 또 하향되는 분위기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2분기 적자를 시현한 이후에 뭐 3분기 이 컨센 자체도 또 적자 예상을 또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요 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도 3분기에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도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다. 8월이잖아요. 네.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또 빠지는 게 보이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대표 제품들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황의 회복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화학 섹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업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 이외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좀 스페셜티 화학 섹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이사전지 소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선호된다라고 보고 SK증권 쪽에서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톤으로 그러니까 그 화학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롯데케미칼의 적자 전환에 대한 뉴스들이 꽤 나오기도 나오네요. 자, 화학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건설이네요, 건설. 건설로 한번 가볼까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이게 다음 주 9일에 발표되기로 이제 예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이 공급 대책은 민간의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 높여서 공급 물량 늘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건설사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 뭐 페인트, 그다음에 이제 리볼레링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민간 주도 주택 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한 도심 복합 사업 이것도 이제 도입할 거로 보는 것 같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의 뭐 정비 사업 규제 개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국회 비준이 조금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기준 변경 이거는 이제 아마 국토부 내부 규정을 좀 바꾸면 바로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 안전성이 50%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최종 통과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걸 한 30%대로 좀 낮추면 아마 재건축 관련된 최종 통과가 조금 더
너그럽게 좀 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건설 쪽도 마찬가지지만 인테리어나 뭐 페인트 이런 쪽도 괜찮았고 그래서 대림 뭐 비엔코라든지 하츠, 뭐 국보 디자인, 벽산, 뭐 현대리바트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종목들이 좀 주목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250만 개를 공급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뭐 이거는 25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뭐 계산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해봤는데 네. 이제 저희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쪽을 뭐 건설사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현대건설, DLNC, 뭐 대우건설, 네. 그다음에 뭐 이쪽 다 만나봤는데 거의 뭐 재건축 조합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거의가 아니라 그 장 아니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봤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제 수도권만 해도 네. 재건축 가능 단지 대상 단지가 100개에서 130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단지 수가.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완화가 되면 엄청난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럼 한 단지를 뭐 1000개, 2000호라고 치면은 뭐 20만, 30만 개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뭐 그 정도는 뭐 100개 이상의 그 대상 단지가 있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정밀 안전 진단 1차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가 돼도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D등급이 나오면 그러면 적정성 검토 때 이런 그 구조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되면 네. 적정성 검토 쪽에 조금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단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단지들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러시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데 네. 통과가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되면 네. 아마 재건축 공급이 이제 뭐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등지에 관련된 용적률을 500% 이상 높인다. 그럼 이제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네. 물론 이제 이게 단지 입장에서는 유리한지 안 한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뭐 공공임대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또 싫어하는 단지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서울 지역 내와 수도권까지는 네. 물량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이고요. 네, 네. 사실 뭐 수도권에서 2천만 명이 산다고 하면은 멀추 집 수가 한 700만 개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의 3분의 1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거네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말 반영이 되는지는 또 이제 공급 대책 이후에 실무적으로 뭐 국토부나 여러 가지 쪽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통과 사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서들이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국토부 쪽이나 이쪽 다른 그 관계 부서들도 뭐 인원을 확충하는 움직임이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대응을 하려고 부산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마 200만 호가 뭐 5년 내에 다 가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 좀 10년, 대신 20년 걸쳐서 뭐 이제 이렇게. 방향성을 좀 뭐 정해주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확실히 공급을 더 늘린다. 네. 네. 그래서 집값 안정화에 좀 도움을 주겠다. 이제 이런 게 아마 정부 정책 방향인 것 같고 아까 그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면서 이제 주거 환경 비중을 그 안전진단 통과할 때 좀 높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상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린 지하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할 때 그건 사실 점수에 별로 이렇게 높게 이제 비중이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살 때 어떤 불편한 환경 이런 것들도 안전 진단에 점수에 포함시킨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예를 들어 뭐 지은 지 한 30년 혹은 뭐 40년 된 아파트들이 땅땅 두드렸을 때 막 금가고 벽 막 이렇게 흔들리진 않더라도 그런 안전 진단은 조금 점수가 낮더라도 그런 생활 불편 사항들이 좀 있다면 더 통과가 좀 빨리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한번 바꾼다는 것 같습니다. 전원적으로 재건축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좀더 거네요. 쉬워진다. 리모델링 뭐 재건축 네, 이런 거.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둔촌 주공 사태가 좀 아쉬운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탁사들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 방식의 부분들에 대한 둔촌 주공 사태가 조금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 신탁사 쪽에 물량 확보가 계약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상장사 신탁사가 두 군데인가요?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서 신탁사 관련된 그 계약건도 많아진다면 신탁사들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의류 가나요? 네, 이제 의류 중에서 OEM, ODM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뭐 영혼무역, 한세시럽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실제 뭐 우리가 K 컨텐츠도 있고, 뭐 K 뭐 여러 가지 푸드도 있고, 뭐 K 뭐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작가님은 뭐 K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잘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그 존경하는 부장님을 이제 본받아가지고 직접 좀 주식을 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특히 K 컨텐츠 이쪽 때문에 제가 일요일날 그 있지 콘서트를 좀 갑니다. 네. 가요? 네, 그 이제 그 한국 이제 현대 음악, 뭐 무용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네. 아, 제 왜요? 갈비에 금이 좀 갔나? 왜 이렇게 자꾸 웃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아이고, 정말요. 네. 이치 콘서트 간다고? 이치 멤버 누구죠? 일단 거기는 JYP고 5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내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고요. 그러나 뭐 이제 드레스 코드도 필요한 거 이런 거는 다 알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정장 입고 가야 돼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해요? 어디서? 무슨 뭐 잠실 운동장, 뭐 핸드볼, 뭐 경기장 이런 데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제발 다 좋은데 네. 막 이렇게 너무 나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뭐 흔들고 뭐 이러면 아니 저는 그냥 점잖게 박수 정도 치고 그렇죠. 있죠. 네, 그 정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소리 지르셔도 그렇게 표시 안 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나요? 네, 그런 데 다 가면? 그러고 네네. 있으니까. 아니 저 강 작가님 소리 지금 무조건 그 카메라 기자들이 찍을 거예요. 내가 그래요? 볼 때. 네네. 네, 좀 제발 좀 자중자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는 그냥 우아하게 박수만 네, 치겠습니다. 우아하게 네네. 있지. 그 인증샷 좀 찍어주시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아, 이거 네.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너무 아쉽네요. 있지의 저 히트곡은 뭐예요, 근데? 그것도 설마 몰라요? 요즘은 지금 샤이닝이라는 노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아, 샤이닝? 예, 예. 아, 있지. 네,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도. 네. 자, 아무튼 뭐 그러한데요. 네. 어떻게 샜네요, 딴 데로.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옷도 우리나라가 되게 잘 만듭니다. OEM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만들고요. FNF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드로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죠. 중국 쪽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OEM 같은 경우 오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OEM 관련된 영혼모형 한세시력이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월마트나 이런 쪽을 보시면은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주가 부진이 이제 업황 지표가 이제 디스타킹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줄인다 뭐 여러 가지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사실 대두가 됐습니다. 표를 띄워주시면은 이게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오는 이제 관련된 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쉽게 예상이 됩니다. 이 검은색으로 선이 보이시는 게 미국의 의류 소매 재고 증감률인데 이제 증감률이 플러스권으로 올라왔죠.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이제 보이는 곳이 뭐냐면은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 리스타킹 수요인데 마이너스로 접어들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그러니까 그 옷을 더 만들게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고 재고는 전체적으로 증감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아마 해외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옷을 좀 사고 싶은 분들은 올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럴 때 재고들이 옷 그 아마 세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이제 의류 소매 재고 추인데 이 보시면은 소매 재고 증감률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고에. 네, 그런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심리 지수도 조금 많이 억눌리고 있고 그다음에 소매 재고 의류 쪽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OEM이나 이쪽에 이제 오더를 안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류 OEM이 이제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어떻게 부각이 됐냐면 단기적으로 의류 OEM 2분기 일단 시장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 돌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황 불확실성 때문에 뭐 그걸 해소하기 전까지는 12개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이 4배 정도 절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영혼 모역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보일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한세 실업은 아마 한 7배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영혼 모역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실적이 2분기 좋았는데 이제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3분기 이후에 좋을 거냐 이게 논란인데요. 3분기까지 양호한 실적 추이가 좀 이어질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3분기는 전통적인 성수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기저 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이제 리드 타임이라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원재료를 이제 사오잖아요. 이런 재고를 사오는데 그 재고가 들어가는 시점이 아마 1개 정도 내지 2개 분기 정도 이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석 달에서 6달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드 타임과 실제 이제 물건이 나가는 선적 스케줄상 매출이 한 1개에서 2개 분기 정도 선행하는 원재료 재고가 1분기에도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재료 매입은 이 OEM사들은 오더가 확정돼야만이 원재료를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 이게 대폭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아마 오더를 뭐 캔슬하는 최악의 경우가 아닌 상태라면 아마 3분기 정도에도 실적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레벨 투입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이 3분기 정도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절대 밸류가 너무 싸다. 거기에다가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니까 주가가 오늘 뛰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영혼모욕과 한세실업의 12개월 포워드 관련된 PER 추인데 이게 이제 다음 표를 보시죠. 예, 거기 보시면은 왼쪽 쪽에 좀 큰 박스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업황 침체기였던 그 2017년도, 18년도에 보면은 그때 연간 오더가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오더가 빠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오더가 빠지면서 침체기였는데 그때 밸류에이션보다는 지금 밸류가 더 빠져 있거든요. 실적이.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 상황에서는 주가 부분은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하락세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3분기 실적까지 보면 추정을 하자면 네. 어느 정도 트레이딩 구간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좀 튀어 올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저 영업무역도 제가 자주 가졌던 주인 것 같고 옛날에는 FF도 보였는데 이런 애들이 뭐 중국 때문에 30배 뛸지는 정말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네, 저는 그러니까 35 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네. 네. 락다운 이후에 오히려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차별적으로 뛰었고요. 이제 영업 모형이나 한세실업은 OEM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외 쪽의 브랜드를 대신 만들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아까 소매 재고나 그다음에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뭐 재고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2분기까지가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가 많이 뺐는데 재고 추이를 보니까 오더가 확정된 이후에 재고를 굉장히 쌓고 있는데 네. 재고 추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근데 그게 1분기에 올라왔고 보통 리드 타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보면 3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많이 빠졌으니까 절대별로 싸니까 사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강 작가님이 네. 있지 콘서트를 가신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또 찾아봤습니다. 아, 네. 어떤 콘서트를 거요? 가게 되면 이제 네네.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호에 맞춰서 또 해야 되잖아요. 아, 또 같이 따라서 또 해야 되는군요. 하는 게 이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멤버들이 이제 뭐 어떤 노래를 딱 하면 네. 따라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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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이 후.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어이 후. 그 이제 여기 조금 더 하나 더 박자 나가는 게 댓글에 보면은 수영복이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그거. 수영복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뻥이죠 저거. 네. 네. 그다음에 내가 속을 줄 알았어요. 있지 믿지 워너비 후. 이치 미치 워너비 후. 있지 믿지 워너비 후. 이치 미치 워너비 후.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네. 들면 뭐 노래하다가 뭐 따라따 그러면 있지 믿지 워너비 후. 네. 자, 해보시죠. 이치 미치 워너비 후. 예, 후 하면서 네. 손은 가드를 올리는 행동을 취하는 게 포인트랍니다. 가드를 올리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있지 믿지 워너비 후. 걔네들이 저를 패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죠? 아이 뭐 네. 너무 간단하네요. 예. 다음 주 방송 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고양이 머리띠하고요. 아, 그렇죠, 공 그렇죠. 그거는 사 오셔야 됩니다. 네, 있지는 고양이 컨셉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반짝반짝반짝 그 봉하고 머리띠. 꼭 그거 요즘 뭐 엄청 뭐 많이 팔려가지고 잘 사기 어렵다고 하는. 그거 현장 아니에요? 가면 있을 겁니다. 아, 그죠. 네. 누가 직접 받으면 되겠지. 네. 있지 믿지 워너비 후. 미치 미치 워너비 후. 알겠습니다. 미치가 아니고 믿지. 나를 믿지 할 때 믿지. 아, 있지 미치 워너비 후. 난 우리 있지를 믿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있지 믿지 워너비 후. 아, 이게 전부 다 깊은 뜻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정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부장님 같이 가시죠. 왜 우리 또 강 작가님이 남자로서. 아,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국민여보의 남자니까 네. 같이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 이치 콘서트 가신다 그러길래 제가 약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여쭤봤더니 그게 이제 다른 그 이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원래- 초대받으신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제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랑 가는 건데 이 사람의 남편이 또 코로나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빠지고 제가 대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아는 사람의 남편이 코로나 걸려서 남편 대신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남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 그 친구분이 이제 못 간 거죠. 이제. 아, 그래서 그럼- 그 자리에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누구랑 가는 거예요? 제 친구랑 가는 거죠. 친구는 여성? 네. 여자랑 둘이 콘서트 간다고. 아, 가서. 어제 나오네요. 있지. 네. 아, 둘이서 그러면- 저런 친구들군요. 네. 아. 네. 있지 믿지 머리 워너비 후. 색깔이 다 다른데. 아니, 따라하긴 머리색이. 하네. 있지 믿지. 있지 미치 워너비 후. 호름이 후. 이거 아, 가도 올리고. 후. 네, 후. 후. 네, 잘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좀 안 좋았죠. 네? 이벤트. 네. 그러니까 여기 그 IFC에서 밥 먹자 해가지고 두 분을 모집했는데 이제 아무도 안 왔어요. 어딘지 가게 얘기해도 안 갈 사람 거의 안 갈 확률이 높아요. 뭘 찾으라고 그래. 아니 저희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아휴, 8월 19일에 오늘도요? 또 할 거예요. 아니 오늘은 안 하고요. 오늘 안 오늘은 하시고. 삐져가지고 안 하고 2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